하슈님은 그럼 네. 밖에서 어쨌든 네네. 화가로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다가 뭐 건강 손목은 아까 얘기했고 네. 날씨가 문제일 때도 얘기를 했었고 뭐 다른 힘든거나 이런 건 없나요? 힘든 거요. 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한테 캐리커처를 받으셔가지고 자기 블로그는 아니고 한 인스타나 뭐 이런 SNS에서 자기가 그렸던 것처럼 올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 있어요? 아 자기가 그렸다. 올리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왜 자기가 네, 그랬다고? 너무 심한 간도. 제가 겪어본 일은 아닌데 다른 작가님이 겪어보신 일이거든요. 자기가 그 무슨 커플 캐리커처처럼 해서 그려달라고 했대요. 본인이랑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분이랑 같이 그려달라고 했는데 배우랑 그렇게 그려가지고 자기가 올린 것처럼 내 인스타에다가 새끼들인데 네 해시태그로 해서 내가 그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아니 관심병이 근데 그럼 결국 지나치구나. 주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작가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죠. 네. 그리고 그 정도면 자기도 꿀을 잡힐 그 정도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려달라고 할 텐데. 네 인스타에 그런 게 언젠가 있더라고요. 비슷하지. 팔로워를 많이 모아가지고 네. 어떤 광고를 받아서 아. 그 간접 광고를 해주는 내가 광고하는 그 상품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 끌어모을 거리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짓이라도 하겠네. 전형적인 저작권법의 네. 문제입니다. 네네.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라면 우리 전문가가 그러니까 지금 계시니까. 누군가 변호사가 계시죠? 전문가죠. 장인이 계시니까. 장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순변입니다. 이게 저작권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저작 인격권이라 그래요. 저작 인격권. 그뭔 차이예요? 저 저작 인격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생소한 저도 생소해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공표권, 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본인이 그린 거를 다른 네네. 데다가 본인이 그린 것처럼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작 인격권 중에서 성명 표시권에 딱 걸리는 거죠. 예. 남이 그린 건데 자기가 그린 네네. 것처럼 올리면은 걸리는 거고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나 다 제재가 됩니다. 아 제재 가능해요? 나라에서도 처벌을 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거로 인한 하슈님의 손해 네네. 아니면 다른 작가님들의 손해에 네네.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저는 그때 그냥 댓글로 왜 본인이 그리신 것처럼 쓰셨냐고 그렇게만 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욕을 하는 걸로 제재가 네네. 되는 상황인데 법적인 거를 호소를 하면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통 그림값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하슈님에게 아니면 다른 작가님에게 입힌 손해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거를 좀 네네. 내놓게 해서 뜯어낼 수 있어야 그게 좀 그쵸. 제재가 될 텐데 나 벌금 한 번 내고 말래.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벌금 정도일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정도 그러면은 처음에는 봐줄 수도 있고요. 사실 네네.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니까. 아니 뭐 그쵸.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좀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작권법 12조에 있어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하슈님이 그린 거는 하슈님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아 네네네. 이건 하슈 그림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침해당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신기한 그냥 아니, 이거는 말로 네네. 갖다 붙이는 거고 네네. 딱 누가 생각해도 안 되는 행동이는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행동이죠. 예,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변호사들은 그 안 되는 행동이 왜 안 돼? 이러면 이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네, 길게. 어려운 말로 길게. 너무 길었어. 진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저작 인격권을 무시한 그럼요. 겁니다. 한마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왠지 겁이 나지 않을까? 저작권법 12조? 그만하는 거. 네. 네. 10조까지 얘기했어요. 아이고 어려우면 문자 보내세요. 적으세요 빨리. 네. 그럴까요? 뭘 적어요. 그런 일이 없으셔야지. 네네.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냥 그러세요. 네네. 아 그리고 또 그럼 되지 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또 있는데 있어요? 네. 다른 작가님 일이에요. 네. 다른 작가님이 자기 그림을 계속 받아가는 분이 계셨대요.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와서 이 사진 그려달라, 이 사진 그려달라 이렇게 여러 번을 그리시길래 뭐지?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려는 건가 하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 그림이 다른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냐면 캐리커처 티셔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람들한테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서 티셔츠를 하는데 그 작가랑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도안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작가는 완전 모르는 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실. 범죄에 가까운. 이거 아니 그거 아까 것도 범죄고 이번 것도 범죄긴 범죄예요. 한데. 그리고 네. 여기서 완전 더 어이가 창조적인데요? 없었던 게 그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카페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어요. 작가마다 스타일을 볼 수 있도록.
그 작가의 제대로 그 수업을 블로그에서 그림을 다 가져와가지고 사실상 마치 작가의- 자기가 고용한 네. 듯이. 네네, 그러니까. 허락은 계약이 다 돼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사안이고. 근데 이거는 법정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아까 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아니, 근데 해야 할 것 근데 같은데 아 이거는. 그거 네, 한번 이거는- 말씀을 드려볼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거 같은 아까 경우에는 거- 완전 다른 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런 그렇죠. 사업을 해서 잠깐만요. 그 규모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르잖아요. 제가 부정 이거는.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제재 조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적인 거랑 그 형사적인 게 있잖아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사는 나라에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처벌을 하는 거고 민사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아까 처음 거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요거에 대해서 네네. 나라에서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1년 네.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네네. 캐리커처를 네, 갖다가 이거 그냥 무단으로 네. 도안으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그럼요. 찍어서 판 거잖아요. 네. 와 이제 좀 심하다 근데. 근데 이게 또 캐리커처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10,000원 내고 나서 더 비싼 가격에 이제 뭐 티셔츠를 옷을 뭐 예를 팔더라고요. 들어서 5만 원만 팔고 막 네. 10만 원에 팔고 그러면 그쵸. 엄청난 그럼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 돈 10,000원만 그냥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신고를 안 했으면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은 저작 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네네. 지금 침해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배포도 했죠. 네. 예, 이런 걸로 그럼요. 침해를 했어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느끼는 네. 거잖아요. 이건 더 심하다 생각하잖아요. 네. 네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놨네요. 처음 거 그 이름만 바꿔서 그냥 올린 거 같은 네네.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1,000만 원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요거 같은 이거는 경우에는 5천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네요. 사실 법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을 사긴 네, 산 그 사람 거잖아요. 사긴 그러니까 샀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걸 갖고 내가 더 이득을 추구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은데. 상도를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간혹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을 네. 떠나서 상도를 약간 어긋났다고 근데 보이는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는 30%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도를 어긋났다고 보이는 것들은 100건이 있으면 한 90건 정도는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진짜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정도로 네. 끝나는다기보다는 따져보고 막 구체적으로 따져서 보면은 부당하다 싶으면은 어느 법인가에는 걸립니다. 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하슈님이 그림을 그려서 뭐 누구한테 팔았잖아요. 네. 팔았으면 네. 저한테 팔았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샀으니까 이제 내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네네. 그 2차적 저작물이라는 말을 써요. 이 저작권법에서는 네. 2차적 저작물이 원 저작물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뭔가를 만들면 그것 2차적 저작물이고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거리에서 캐리커처 하나 그려달라고 했을 때 약관에 서명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는 그냥 소장할 권리를 사고 뭐 자기 그럼요.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럼요. 그건 근데 괜찮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뭐 규정이 모든 거에 저는 있다고 할수 있나? 걸리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전반적인 큰 분야에서 이게 저작권 침해라는 게 그 행위 태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예요? 에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 나도. 그러니까 뭐 복제하고 네네. 배포하고 발행하고 공표하고 요런 행위를 네.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 계약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약간 좀 악의 없이 침해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 캐리커처 그려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뭐 자기가 이를테면 홈비디오 같은 거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자기 방이 나오면서 그게 잘 보이게 들어갔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그럼 또 그냥 복잡하네요. 그 정도는 사실 저자가 네. 양해해줄 만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굳이 법으로 뭐 네. 걸자면은 또 걸 아니, 수도 있지 걸 수는 않을까요? 있겠지만 실제로 경찰이나 검사님이나 네. 판사님들도 그런 거 그 정도는 하지 말라고 전에 제가 하죠.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 다 구성 요건 상식이구나. 위법성 책임이라 아, 그래가지고 예, 예. 그 정도는 네. 사회 상규에 거의도 반하지 아니고. 않는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그 정도 행동은 작가가 기분 나쁠 행동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도에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상도에 어긋난 행동을 그건 본인들이 각자 판단을 해야 되고 네네. 저는 대부분 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딱 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안 하시면 돼요. 실수로 한 거는 그럼요. 경찰분들이나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이 정도는 너 실수했구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해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같은 경우는 그 침해 당한 작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네, 충분히 이거는 뭐 그럼요. 법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고소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고소하셔야죠 그런 일은. 맡아 주시겠습니까, 선배님?
아니, 뭐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따로 연락하세요. 따로. 근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몰라서 네.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다들 알고 있어요. 보통은 정말 저작권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단순히 뭐 디즈니나 뭐 하여튼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네. 뭐 가수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걸 다 일일이 걸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자기 원래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디즈니는 하죠. 거기는 디즈니는 잘못 건드면 3대가 망한다. 해야죠. 그런 데는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체계가 잡혀 있는 곳이야 하고 네. 넘어가는 거고, 그쵸. 우리나라 음반 회사 같은 것도 하고 넘어가고 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개인들로 개인이 하면- 활동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고 본인 일 하는 일 바쁘니까. 그림 지금 손목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방금 사례 같은 게 되게 악랄한 게 그렇게 사실 개인 단위로 어떻게 법적 조치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런 이미지만 모아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죠. 저 그 정도면은 그분들 중에 혹시나 피해 네네. 받으신 작가님들 중에 한 분만 조금만 부실어냈으면 네. 그럼요. 많이 그러니까 피봤을 그 거예요. 경우에도 사실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대를 한 명은 매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좀 피곤하고 시간도 돈도 들기 때문에 귀찮을까봐 그런 거죠. 뭐. 서로 귀찮아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그쵸. 생각하고 네. 본인들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좀 바꿔야 그렇죠. 될 건 좀 어떤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건전한 그런 문화를 위해서도 예,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보통은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건전한 조리돌림 문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곤 합니다. 조리돌림. 악플 다는 거지. 그렇죠. 댓글로 많이 하고. 서로 침해하고 있는 거죠. 막 가가지고 막 그렇죠. 댓글로 막 테러하고 막 근데 그 사실 회사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범죄지. 그렇죠. 그것도 또 구성 요건이라 따지면 또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뭐, 거죠. 아무리 맞는 말도 모욕이 아니진 않죠. 막 예, 저도 명예훼손 그런 모욕이 거.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니,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캐리커처 쪽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인들만 그리는 걸로 유명해진 작가들이 계세요. 뭐 김연아를 그린다던가 뭐 영화 레옹의 마틸다를 그린다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 법한 그런 사람들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전시회를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작품의 주인공이 된 사람의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될 게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요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퍼블리시티권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초상권이라고 말을 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권리예요. 네네. 진장님한테도 있고 자강님도 있고 순변도 있고 하슈님도 있고 네.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누군가의 사진을 찍었든 뭐 그림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네. 거를 가지고 뭐 성형외과 광고에 함부로 쓴다든가 뭐 어떤 거에 활용을 함부로 하면 사진사가 사진 네. 그 스튜디오에만 단순히 전시를 해도 초상권은 침해가 되는 건데 음. 퍼블리시티권은 조금 달라요. 유명인들에게만 유명해져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권리는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네.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네.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례들이 네. 몇 년 전에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네네. 쏟아져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 다른 분위기가 또 형성이 돼가지고 네. 그분들이 몰라 너무 남용을 했나 봐 그 권리를 법원 네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야 니들 얼굴 갖고 조금 장사 좀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싸이 예를 들어서 네. 싸이가 완전히 그 강남 스타일로 네, 완전 확 떴죠. 확 떴잖아요. 그 시기에 쏟아져 나온 판례가 그 있는데 또 아주 최근 이제 더 최근이죠. 그게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아, 인정 안 그래요? 해주는 아니 근데 그런 좀 판례도 문제가 있어요. 된다는 게 뭐 이를테면 광고에 광고 모델료 안 내고 쓴 거 같은 거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그건 되는 안 거고 되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 여기서 쓴 게 어떤 걸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회사가 막 갖다 쓰는 거는 문제가 네. 되는데 네. 개인이 관광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예. 그냥 조그맣게. 열쇠고리를 막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 팔아요. 영세하게. 그런 경우에는 음. 안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아. 근데 그게- 지금 싸이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민감하긴 한데. 그게 하슈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우리 동인계 절반 이상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 팬픽 분야가. 아 네. 편집 분야. 이거 2차 창작물. 네, 2차 창작물인데. 물론 이제 그쪽은 굉장히 좋아하는 네. 고객을 오히려 고객으로 취급을 해서 네, 당연히 네. 다 허용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고만 딱 한정을 짓거나 아까 뭐 팬픽이라고 하면 네. 팬픽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광님이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자광님이 유명인이라서 본인의 얼굴을 막 그리고 사진을 찍든 하여튼 해서 상품화 시켜서 네. 하는 네. 거를
자강님이 그게 자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전략의 문제인 아.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자기들은 어떤 입장이다라는 네네. 게 대충 있을 거예요. 아. 다. 그런 문제가. 그거를 좀 알아보고 하시든지 처음에는 그래도 좀 봐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면 캐릭터나 이런 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캐릭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캐릭터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캐릭터 자체가 아, 그쵸. 저작물이니까. 그쵸, 그럼요. 뭐 예. 유명한 캐릭터는 다 등록돼 있고. 그렇죠. 음.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저작물이니까요. 아.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쵸. 이를테면 아이돌 그룹 멤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쓰라고 나왔다긴 좀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그런 거 상품화 기획사에서 굉장히 용도. 좋아하니까 그런 건 당연히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캐리커처 할 때 가끔씩 연예인들 샘플로 쓰긴 쓰거든요. 네, 지나가면 사람들이 누구다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네. 그것도 그 홍보 효과가 이미지를 될 수 분명히 있는 이용하는 거죠. 네, 거니까. 어쨌든 조심해라고 할 수도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을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 유명한 초상화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러게 연예인이나 걸어놓는 거 저도 정치인이나 주변에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본 것 많이 같아요. 네네. 전 정치인은 절대 그거를 갖고서 뭐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생각.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한 홍보니까. 홍보인데, 네. 엄청난 네, 홍보죠. 무슨 홍보니까 그러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근데 이 2차 창작이라는 게 그런 류의 보여지길 좋아하는 공인들에 머무르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넘어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쵸. 자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컨셉이 있는데 그 그렇죠. 컨셉을 함부로 네, 다른 그렇게 사람이 했다 갑자기 이렇게 쓰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또 캐리커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을 네. 부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단점을 부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방 중에 네. 그 정말 일반인 사진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게 인터넷에서 엄청 인기를 끈 다음에 네. 그거 코스프레하고 그거 그리고 이런 경우 그런 때 그거는 한번 많이 문제가 문제가 돼요. 되죠. 네. 그런 명예 거는 보통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좀 쪽팔리는 사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건 네네. 본인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그냥 배포되는 것 자체도 좀 문제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본인이 직접 올린 게 아닌 거가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꽤 아. 많잖아요. 네. 요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네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유용한 시간인가요? 지루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는 사례인데 이제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 의뢰자가 원하는 그림을 저렴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외주로 맡기면 30만 원짜리 그림을 뭐 10만 원, 5만 원에 그려준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공지사항에다가 개인 소장 외에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의뢰인이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가 있나요? 그 상업적 이용이라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상업적 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그려주세요 해서 그렸는데 그게 나중에 뭐 이북 책 표지로 나온다던가 아까 그 그런- 뭐 옷이랑 비슷한 느낌 그런 아닐까요? 느낌이네. 그거는 그 옷이랑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네요. 예. 커미션이라는 말을 왜 근데 쓰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커미션이 그 이게 조금 수수료라는 약간 용어예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커미션 그런 거랑 전혀 다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내한테 그림을 그려주셨어 라는 느낌으로 보통 신청을 네. 많이 하거든요. 그림을 사긴 사는 건데 가불관계가 좀 그림을 돈을 낸 사람이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안 그려주고 질질 끌다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린 거 하나만 주거나 안 그려주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럼 자기 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그쵸. 명성 떨어지고 까이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한테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작가가 그냥 그래 넌 날 좋아하니까 내 팬이니까 좀 싸게 그려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그 커미션이 맺은 관계가 사실 SNS 상에서 조금 익명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만 알고 네. 있다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카페 상에서 알고 있다거나 그런 그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좀 소통 형식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런 전혀 알 수 없는 분야라고 감이 잘 감이 안 안 잡힙니다. 예. 아무튼 법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뭐 복제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원 저작자한테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상업적 이용 불가하다라는 공지사항을 안 써놨어도 상관없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하슈 그림이 아닌 것처럼 해도 당연히 문제인 거고 네. 하슈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아. 막 어디다 갖다 붙여서 팔고 네네네.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음. 예, 그렇게 됩니다. 아. 그걸 다 허락해준 상황에서 팔면은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건 또 무상이더라도 내가 내 그림 네가 네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죠 또. 그럼 혹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네. 제주도 여행 갔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작가님의 그림이 박혀 있는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되게 크게 시트지로 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마 분명 10,000원 정도에 받아서 그림을 가져가셨을 건데 시트지화 해가지고 차에다가 박았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사업을 좀 홍보하는 어. 그런 걸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전. 네. 근데 그게 정말 개인용으로 장식으로 한 거면 크게 문제는 그러니까요. 그쵸. 자기 차를 꾸몄다고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잖아요. 자기 차를 꾸민 게 아니라 그냥 사업 관련인 것 네, 같았어요. 제가 홍보용이었던 보기에는. 것 같다. 네. 그거는 아주 누가 봐도 광고 목적이었으면은 걸리는 거죠. 걸려야 될 것 같고 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네, 내가 이 그림 데코레이션이라고 너무 해요. 좋고 네. 데코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뭐. 또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작가님한테 언니 그림 여기서 제주도에서 봤어요 이러고 보냈는데 되게 기분 아 나빠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나빠했어요? 네, 10,000원에 받아가지고 지금 차에다 박아놨다. 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2차적 저작물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시한 거고 막 그런. 아 전시 같은 경우에 또 좀 달라요. 그러고 전시는 보니까. 좀 근데 그거는 또 전시라고 보기엔 또 어렵잖아요. 네, 단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쓴 게 본인이 아니니까. 쓴 거니까. 그럼 전시는 뭐 어떤 식으로 다른 거예요? 전시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저작 인격권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원본을 양도한 경우, 판 경우죠. 원본을 판 경우에 공표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해가 되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슈님이 저한테 팔았으면 전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거 기본적으로 그 하슈님이 저한테 캐리커처를 만들어줬어요. 네네. 제가 근데 그걸 갖고서 캐리커처를 갖고 어디 전시회에다가 아, 네. 요거를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대로. 작가 성명은 올바로 그런 건 아유, 다 그거는 얼벌 뭐. 해놓고. 네. 그거는 그 정도는 하슈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아, 네네. 원래는 이제 전시라는 것도 또 다른 사업의 또 하나잖아요. 네네. 전시업만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는 게 결국 전시하려고 그리는 거지라는 그렇죠. 그런 상식을 면도 포함한 있는 거죠. 거군요. 예.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걸로 기본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명시적으로 전시도 어디 가서 하면 안 돼라고 네네. 하면 전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어렵네요 저작권법. 저작권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귀에 걸리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원칙 면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그러니까 상도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라는 거를 네네네. 자기 양심에 비춰서 판단하는 게 제일 아. 좋아요. 정말로. 근데 이 상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조금씩 다르니까 인스톨되는 그렇죠. 게 아니고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식이 없으면 혼나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일찍 가치행담을 들으면서 건전한 법상식을 키워나갑시다. 아니 법상식 키우는 방송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유익한 방송 아니에요 이거면? 아, 간혹 가다가 그럼요. 특히 학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이나 네.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저는 도움 많이 됐어요. 모르는 단어도 알아가고. 모르는 단 저는 저작 인격권을 처음 들었다니까요. 외국어를 강의하는 느낌이 약간 나면서 약간 듣는데 살짝 외계어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저 조문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럼 일단 궁금하신 건 어느 정도 네. 해결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네, 네. 들고 하슈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그림을 계속 그리셨어요. 네, 그때는 그림은 좀 오래 그렸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직업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이 만화가였어요. 아 그때부터 만화가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조금씩 예. 조금씩 바뀌었다가 만화가였다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완전 막 만화가 해야겠다 이랬다가 만화보다는 그냥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은데 그림의 큰 네. 테마는 그대로 네, 있고 큰 틀은 바뀌었어요. 그림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세세한 게 조금씩 바뀌었죠. 지금 어때요 그럼? 거리아가가 본인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아니요, 일로 저는 자리 잡았어요? 이걸 그냥 알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바 대신? 대신인데 좀 고수익 알바? 거리 화가가 뭐 평생 할 일은 아니 일단 아 힘들기도 이거를 하고. 평생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어서 젊을 때 이게 하는 거지. 무엇보다 겨울이나 여름에 힘들고요. 그리고 사람 계속 웃으면서 대하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런 서비스업의 요소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왜냐면 서비스 제가 뭐 요소도 기분이 있겠죠. 나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어쨌든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니까. 뭐 예술가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가로서 아, 저는 아까 그 약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술가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 않는 그림은 찢어버려야 되고 아니 저도 그런 예술가보다는 사람도 이제 있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렸을 때 꿈도 그랬고 근데 되게 네. 그 어렸을 때 꿈을 잘 유지해가지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알바의 대체일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이걸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실력을 쌓는 것도 분명히 맞잖아요. 최종적인 실력이 아까 늘긴 만화가? 했죠. 예. 늘긴 했는데 근데 지금 그거랑은 좀- 캐리커처에서 경험치 쌓일 건 없을 것 같은데 고님이. 네, 여기 아 이미 더 이상 만렙이죠. 그 스킬제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만렙 찍었 찍으시네. 찍었죠. 네. 여기서 말렘을 이미 찍어서 사실 네, 여기서 다른 저는 걸로 제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꿈은 목표가 좀 최종적 따로 있다고 목표는 마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대답할 말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화가를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해서 지금 만화 쪽 해가지고 졸업 작품을 했는데 어떤 웹툰 쪽 매체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벌써 네. 단 한 해도 공백이 없잖아요. 취직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취직까지는 아니고 그냥 미팅만 끝낸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 조율을 하고 계신 네, 단계네요. 지금 잘 웹툰 되시길 쪽을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그게 있어요. 그 제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래요? 그럼 직업으로서의 목표는 조금 있으면 이룰 수도 있는 거네요. 이미 어렸을 시작됐죠. 때부터 했던. 그래도 준비 기간 좀 있긴 한데 좀 준비해놓고 하면은 그래도 일단 작가로서 데뷔하면은 일단은 이뤘다라고 봐도 아,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성공도 일단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웹툰이라는 게 웹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포털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뭐 포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는데 뭐 네. 따로 웹툰 회사라는 어디까지 것도 있어요? 이제 크게 웹툰을 많이 하는 있는데. 매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네이버도 개가 있고 다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네이버 다음이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 다 다른 것도 그게 있어요? 수익 그 외? 구조 수익 네네. 구조가 다 달라요. 뭐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저기 하시면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좀 말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만. 그래서 거리화가 아니라 조만간 웹툰 작가. 네, 근데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지 말지도.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하다가 제가 손목 건강이 좀 우려돼서 네. 이거는 웹툰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뭐 일주일에 한 편씩 해야 하나를 되니까. 그려야 되니까 보통 작가님들이 일주일을 다 쓰는 분들도 계시고 7일 중에 5일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저는 왠지 일주일을 다 쓸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이니까 또 그렇게 네네 되겠죠. 쉬는 날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휴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휴재? 근데 일단 준비는 해가지고 왜 데뷔는 해야죠. 데뷔하기까지 몇 개월이나 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인정합니다. 웹툰 작가 미리 막 사인 받아냈던 거 아니에요? 받죠? 네, 받읍시다. 지금 끝나고 조용히 한 장씩 갖다가. 나중에 연락해도 이제 막 네. 그 사인 나중에 팔아도 되나요? 근데 제가 그림에 항상 사인을 받거든요. 제 네. 사인이 한 5,000장 정도 있어요. 아, 희귀한 게 아니라 네, 이거야. 5, 6천 장은 많이 이미 싸다고 전국에 팔려져 있어요. 아, 근데- 오늘 날짜로 근데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림 빨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진짜. 작가로 성공하시면 캐릭터 그려 주시겠어요? 캐리커처도 더 이상 그럼요. 해도 막 한 장에 수십만 원씩. 그래가지고. 하슈가 그려줬던 캐리커처 막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겠죠. 성공이 전에 빨리 받아야 됩니다. 30년 후에는 본인한테는 이게 막 흑역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도 흑역사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게 막 하슈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아직 하나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하시님이 돈 주고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저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라고 불태우고 싶다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가가 그럴 수 돼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우리 다음에 다 같이 합시다. 셋이 가서 그려야 됩니다. 우리. 세명 해가지고. 다음에 저 회의할 때 거기 가서 거기 한번 하죠. 그쪽에서 한번 해야시죠. 네, 지금 이거 블로그에 보니까 3명, 네, 4명까지도 같이 되거든요. 그리니까. 한 장에. 가능해요? 네, 같이 해서 4명, 5명까지는 합시다. 그려봤어요 한 장에. 무섭네요. 근데 내 장점을 살려줘야 될 텐데. 그럼 이제 걷다가 궁금하네요. 가칭단만 써가지고 근데 그 경우엔 잠깐 우리 저작권 저작권요? 이게 로고로 쓰려고 한다고 하고 그렇죠. 쓰세요, 또- 쓰세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럼- 허락했잖아요. 맞다. 녹음됐네. 녹음이 녹음됐네. 돼버렸네. 들어가 아이쿠야. 아이쿠야. 아이고, 통 크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다가 이제 가칭행담 정말 잘 돼서 그러니까요. 수익 엄청 날 때 막 내놓으세요 네, 하면 그럴 수 있죠. 들려줘야죠, 이거를. 사후적으로. 근데 그때 또, 되면 제가 네. 데뷔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후적인 협의 또 하면 돼요. 누가 더 빠를지 모릅니다. 서로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러면은 직업으로서 지금 만화가 계속 꿈꿔왔고 만화가가 지금 되기 네. 목전에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언젠간 지금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본인 생각처럼 안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사실 예술의 제가 카테고리에 들어가나요? 예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캐리커처 작가로 나왔잖아요. 일단 나오기는.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이제 대본에서 이제 먼저 봤을 때 예술가보다는 장사꾼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 장사는 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어서.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한 예술을 하고 싶어요. 그럼 더 예술적인 더라고 사실 하면 이상한데 저는 잘 예술에 모르겠네.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예술이 이게 예술이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네. 굳이 없고 네. 본인에게는 제가 예술을 하고 있다고라고 제 입으로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 그리고 있다라고 정도만. 그렇게 되면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되는데 뭐 정말 재미없고 답이 안 나오는 네. 얘기 사실 제가 보기엔 다 예술인데 어차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광의의 구분을 예술엔 해야 당연히 다 되나요?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 캐리커처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쵸,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거랑 말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도 따로 하고 네네. 있지만
근데 그게 예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뒤에 거는 충분히 예술이라고. 판명이 아닌 그림도 제가 그리시는 좋아하는 거예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캐리커처랑 이제 전혀 상관없는 캐리커처랑 관계없이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순수한 이제 창작을 블로그에 네, 항상 그런 거 올리고 아니에요? 있죠. 그거 뭐 일러스트? 블로그에 네, 일러스트 네. 거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아 참 그 얘기 안 했죠. 그 전시도 하신 적 있습니다. 와, 개인전. 전시까지. 진짜요? 그냥 카페, 카페에서 카페 개인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관련해서 사진전도 해본 적 있고. 그럼 이거는 예술이네요? 그런 건 근데 뭐 이게 갤러리- 캐리커처는 장사고. 이게 예술 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예술을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부끄러운 거다 네. 말씀이시죠. 사실 뭐 순수 예술 그러니까 이 예술 담론을 막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예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죠. 네. 근데 어차피 저는 약간 대중적인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대중 예술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만화거나 일러스트레이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그 잘 못해가지고 음악 순수 예술이라고 쪽에서 하는 뭐 것들을 대중가요가 있고 뭐 인디 밴드도 있고 뭐 힙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저는 좀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크게 보면 예술이 맞죠 분명. 근데 사진 작가도 하세요? 아, 네, 저 사진도 찍고 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했다가 이제 지금은 그냥 의뢰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돈 받고 찍어드리는. 사진도 그러면은 인물 사진을 찍는 네, 저는 인물 사진 찍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전시도 한번 했었고요, 인사동 쪽에서. 네. 아, 사진도 인물 사진 네, 네, 전문지 사진전 갤러리 하나 해가지고 단체전을 한번 했었어요. 셀카전 아니에요? 막 아니, 셀카전? 셀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어서 또 그것도 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거 얘기 들었을 땐 우리 가칭단 멤버들도 찍어야겠다 했는데 작품 방향이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부둥켜 안고 있는 거는 별로 매력적인 피사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합 아닌가요? 아니 우리 생긴 건 다 어둠이야 이 사람들. 아 일단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청취자들의 한상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아, 이 상태가 좋은 것 우리 같고. 얼굴 그냥 공개하지 말고 그냥 상상해 봐. 저는 근데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인물에 대한 네, 네. 거네요. 되게 인물이네요 보니까. 네, 저는 사람을 그리는 게 좋더라고요. 피사체로서나 뭐 그림을 그리는 대상으로서나. 그렇게 된 동기가 있어요 혹시? 그냥 풍경 그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 풍경은 재미가 그냥 없어요. 근데 풍경에 그거는- 딱히 매력을 못 느끼는? 그거는 쪽이라고 잠깐마다 생각- 확실히 갈려요. 그러니까 인물을 꼭 그리는 사람이랑 인물에 별 관심 없고 공간이나 풍경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사람 정말 취향이지 개인 않을까요? 차이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정말 취향이에요. 그렇죠. 네, 뭐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단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순수 예술은 본인이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고 대중 예술이라면 네, 저는 이제 대중 예술인데 진장님이 뭐 근데 이게 하실 재밌는 게 언제부턴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구분이 됐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라파엘로가 가장 표준적인 네네. 르네상스 대표적인 화가니까 라파엘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중예술 순수예술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게 분리가 된 게 사실 근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술이면은 사회랑 상관없고 돈도 못 벌고 자신만의 뭐를 추구해 나가는 게 순수 예술이고 그렇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영합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대중 예술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전 시대로 가면 라파엘로로 가면은요 그 시대 때 초상화 많이 그리지 않았나요? 초상화하고 또 네. 당연히 다 돈 받고 하는 거 클라이언트 엄청나게 맞춰주거든요. 그쵸. 거기에서 다 정치적인 의도 있고 미화 왕실 엄청 해주고 초상화 그렇게 막. 해가지고 아니, 당시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예술이었어요. 그때는 굳이 구분이 안 되던 시기인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현상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와서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대중 예술 하는 사람이 예술가라고 스스로 칭하는 걸 망설일 건 또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 관리 요소도 네네. 르네상스 시대 성공한 화가들도 경영의 신입니다. 네. 루벤스 자기가 별로 그림 안 그렸어요. 나중 가면은 자기는 그냥 네. 약간 자기 브랜드 관리만 하고 아, 그 최종 터치로 마무리 작업 주로 하고 시대장은 다 제자들이 네네네. 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예술이라는 단어가 좀 제가 입에 그냥 담기에는 무게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민망한 게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본인이 아직 그 정도를 못 이뤘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네. 네. 이제 본인의 만족도가 본인 좀 기준인 다르니까. 거니까요. 네. 그거는. 네. 근데 저는 순수 예술 너무 몰라가지고 사실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순수 예술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알 네, 것 같아요. 순수예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보여지고 비춰질 거라기보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많이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근데 거 혼자 아니에요. 가서 하면 안 근데 되나? 최근의 현대 미술은 이미 자기 표현도 아니에요. 아, 자기 그래요? 표현도 아니고 시대에 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표현 형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개념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거의 그런 철학적인 작업까지 갔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건 당연히 아니고 심지어 조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아니고. 아, 너무 어려워 진짜. 네, 점 찍어놓고서 막 빨고 이런 근데 거. 그거는 이제 그쪽 작업을 하는 작가나 뭐 큐레이터나 이런 분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일단 네, 그때 가서 진장님이 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그냥 그 손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죠. 당신 뭐 하는 거냐? 뭐, 자꾸 떠넘기세요. 본인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쪽 과를 나오긴 했는데 별로 안 하거든요. 전시도 별로 안 해봤고 전시 잘 보러도 안 다니고. 하여튼 전시하시는 분들 한번 오신다는 거죠. 한번
섭외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순수예술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아 근데 저희는 그러면 그때 무슨 준비해요? 너무 그러니까. 긴장. 소화가 벌써 안 될 것 같아 나 약간. 그게 문제네요. 근데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듣고 있으면은 잘 몰라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끼어들 수가 없을 것 제가 같아. 그 전에 좀 작품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와서 좀 기본 개념을 네네. 설명을 해주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럼 그때 가서 하고 아무튼 예. 지금 앞에 있는 분. 예술로 먹고 산다는 저희가 보기엔 예술로 먹고 사는 거죠. 그 아까도 이 거리화가 그 네네. 캐리커처는 일단 알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좀 구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솔직히 제가 이걸로 그냥 계속 평생 먹고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3개월을 쉬니까 항상 1년에 그러니까요. 내 새끼들이고 소중하지만 그냥 급전이 필요할 때라든가 우리 새끼들 내 창작들 하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꼭 돈 버는 거를 전혀 네네. 다른 걸로 돈을 벌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이제 이게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밌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제 그림을 받아봤을 때 그 사람이 짓는 표정이 전 너무 좋아요. 아, 막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든가 우리 이거 봐 우리 너무 예쁘게 그려졌다 이런 식. 인간관계. 네. 이것도 약간 관계에 대한 그냥 잠깐 5분 10분의 만남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네. 왜 그렇게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때 마 선생이라고 저번에 나오신 분은 자기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래. 그게. 그러니까 그분은 의사인데 네네. 의사인데 소설가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왜 그렇게 자꾸 하고 싶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내 존재의 확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네. 원하는 일을 하고 그런 관계에 대한 네. 얘기를 하고 아까 사람들 보면서 재밌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들한테 네. 행복을 주거나 뭐 네네. 당혹감을 주거나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제 재미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성녀 같은 분이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막 구호 활동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닌가요? 그 동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이라는 동기부여. 게 네, 동기부여가 내가 돈도 벌고 네. 누군가에게 행복도 주고 싶다. 네. 그런 뿌듯함. 근데 그게 내가 좋다. 네.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거 아닌가요? 성녀죠 성녀. 난 괴롭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사실. 근데 사실 뭐 그러면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불행하게 사시는 아 너무 거고. 불행해 난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걸 알게 됐어. 직업 잃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장님 진장님 표정이 너무 지금 벙찐 표정을. 아, 지금 제가 아 농담도 못해요. 네, 아니, 농담하는 거지. 웃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괴롭힘을 당했나? 자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은 완전히 분리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가치를 찾고 계시긴 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돈 똑같이 준다라고 해도 어쨌든 그렇게 교류하는 활동을 네.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림을 같은 가지고서. 돈을 받는다면 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빛이네요, 빛 진짜. 진짜 빛 자체. 이상적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이상적이네요. 힘든 것보다 재미가 더 크니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누구보다 지금 눈부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제일 부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참 처음에 그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거리 화가가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돈을 생계를 이을 정도로 번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지금 네. 이분도 사실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겁나는 때문에 게 지금 그럼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입니다. 결국엔 쟤는 재능입니다. 기본은 뭐 돼 있어야 아니에요, 뭐든 연습이죠. 뭐든 기본은 있어야 근데 뭐 제가 하죠. 그 손님들이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해주셔요. 이제 아 그림 너무 잘 그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10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10년. 관심을 갖고서 10년을 네, 그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렸으니까 한 10년 정도 그렸다고 치면 한 10년 그리면 이렇게 못 그리면 안 된다고. 애기가 뽀로로를 막 그려달라 그래요. 네, 뽀로로를 그려달라 그래서 뽀로로를 이렇게 보고 그려요. 네. 근데 똑같이도 못 그리겠어요. 아, 그걸 고민 똑같이 얘기시군요. 그리시면은 미술 쪽으로 하셔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네, 똑같이도 못 비슷하게도 그리겠어요. 그리겠다. 근데 좀 진짜 찌그러져 있어 애가.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근데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림 뭐 그리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림을 자주 그리면 그 쓰는 근육이 발달되니까. 그 뇌가 발달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사실 그림도 몸으로 그리는 겁니다. 근육의 문제인가요, 뇌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뇌에서 지령을 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육이 연습이 돼 발달하는 있는 거랑 비슷해요. 상태여서. 처음 하려면은 하루만 해도 알백이지만 많이 하다 네. 보면은 기능을 점점 기능을 원활해지면서. 발달시켜야 왜냐면 된다. 찌그러졌다는 거는 이제 곡선을 예쁘게 못 그리는 맞아요. 건데 저는 동그랗게 안 돼요. 이게. 그거는 이제 동그랗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근데 신기하네. 그 아마 동그라미만 100번 넘게는 최소한 100번 넘게는 그려야. 그 네. 3살짜리 애기가 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원만 네. 그려요. 아 원은 정말 잘 그리겠네요. 끊임없이 원만 그려요, 진짜. 네. 나중에 원은 기가 막히게 그리겠네. 근데 그렇게 원래 되는 그림 잘 걸 그리는 수도 사람이 원 잘 그린다고 했어요. 어, 맞습니다. 네.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재능의 차이가 아닐까. 원래 원이 그 일정한 힘을 똑같이 주면서 그려야 돼서 그리기가 힘들대요. 다들 지금 해보고 있어요. 지금 자광님도 원을 그려보고 있고 진장님도 원을 그려보고 있고. 잘 그리시네요, 자광님도. 이게 자광님은 원 네. 그리는 거랑 직선을 끊어서 그리는데 한 선처럼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선의 피랍을 조절해가면서 그려야 돼가지고 이것도 그리기가 힘들대요. 뭔가 갑자기 그림 교실이 예 그림 교실이 됐는데 이제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선처럼 보이게 그리는 거. 서예 느낌에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네. 들었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아니, 거의 끊지 마시고 그냥 한 선처럼.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한 교류라든가 행복 같은 거는 꼭 네. 네. 돈벌이랑도 상관없이 그러게요. 할 수가 이거는 있는 전혀 네. 상관없는 저는 건데. 이제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는 거니까. 그 성취감이라는 것도 본인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하든 공감을 하지 못하든 그 네. 반응을 보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체의 그쵸.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잘했나 봐요. 네? 그 얘기를 하길 관계가 잘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중요한 그러니까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 이렇게 보면 우리 마 선생님 자리 없는데 까이가 좀 그렇지만 마 선생님이 얼마나 일그러진 예술가였던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모든 네. 사람들한테 읽히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를 어. 위해 자기의 만족감을 권력을 위해. 행사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분한테. 권력이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 그러죠. 아 진짜요? 언제까지 고통받을까요? 많이. 선생님은?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삶을 비추고 있어요. 역으로 그런 게 결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권력을 항상 행사 당하면서 많이 살다 보니까. 서비스의 1차적 서비스에 그 최전선에 서 있잖아요. 의료 네. 서비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든 사람을 딱 앞에서 두고 있는 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죠. 마 선생님 왜 고통받는 거예요? 저 이거 왜? 굳이 안 들으시겠죠, 마 선생님? 하슈님도 얘기하고 막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고통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에 남으면 좋은 거지. 저 이랬는데 나중에 다른 게스트분 나왔는데 제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게스트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지금 나온 게스트가 불안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흘려 나오겠구나. 마 선생 이외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마 선생님은 근데 마 선생님은 자기 네. 주인공일 때도 거기서도 2시간도 아니죠. 4시간 내내 까이다가 그럴 거였습니다 진짜. 본인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괜찮았어요. 이렇게 캐릭터 이상해지시고. 그분은 괜찮아요. 하슈님은 사실 별로 깔 게 없었어요. 네, 뭐, 지금 뭘로 깝니까 이거를? 깔게 전혀 없어요. 막 장점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뭐 누군가를 지금 네. 놀리려는 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 중요한 그리고 이거 법률적인 거 좀 물어보려니까 친구들 것까지 다 가져와서 그럼요. 거기서 벌써 나누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눔의 태도가 아, 배어 있으신. 훌륭합니다. 돈도 본인의 잘 재능을 나눠서 돈을 벌고. 마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아까 웹툰 작가가 되실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인물과 관련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작품 활동의 그런 근본적인 동력, 동기라고 해야 동기요? 될까요? 네,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 그렇죠. 성취감도 있고. 성취감과 사람과의 그 저는- 반응을 보는 커뮤니케이션. 네 이제 캐리커처 관련해서는 성취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가 좀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재미가 없으면 잘 안 하거든요. 네. 공부할 때도 재미없으면 잘 안 하고 음. 싫어하는 공부는 잘 안 하고 이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그 재미가 네. 어떤 부분이 있나 싶어서.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캐리커처를 그리는 게 재미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림의 반응을 보고 교류를 하는 게 재미다. 그런 하구나. 재미도 있고 그리는 것 자체에서 제가 느끼는 내가 이 재미도 있고 특징을 정말 잘 잡아냈다. 아. 이런 재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그리는 거에 자체에 뭐 재미를 네. 느낄 수도 있죠. 그런가요? 뭐 그리는 거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린다는 것 자체. 그게 제일 기본적인 그거 아닐까요? 네. 그게 지금 본인의 힘들게 노력하는 네네 재밌고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어요. 재밌고 아니 어디가 어둠이라는 거야 도대체. 진정한 교과서적인 빛 그 자체인데. 굉장히 밝은 인물이 된대 여기 와서. 아 근데 당황하셨어. 제가 준비한 얘기가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둠도 어둠의 유망주가 어둠에 아니라.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빛의 그러니까 세계로 저 빛의 유망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약간 빛의 세계로 올라가는 유망주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빛의 정점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성녀라니까 성녀. 가져가세요. 빛의 세계로 가져가세요. 아니, 뭐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는 없어요? 걱정거려? 그냥 제가 나중에 뭐 웹툰 쪽을 준비하면 뭐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네. 계시니까 도전이 그리고 또 이제 앞두고 보통 있으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별로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웹툰 웹툰도 작가도 취업 아닌가요? 취업 아니에요? 취업이라기보다는 아니죠. 프리랜서 고용이 안정되지는 않으니까.
아예 그냥 고용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작품을 하는 동안에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작품이 그리고 원고료식으로 반응이 받기도 하고 월급식으로 받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네. 작품 연재 중에만 네, 그걸 이제 쉬는 그러네요. 동안이나 그 차이가 아니면 있네요. 작품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 그래도 그런 출발 선상이 좀 굉장히 빨리 놓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많이 고속도로 앞서가시고. 타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러면서 보통 그러니까 전화에 데뷔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보통 만화 하나만 쥐고 있는데 이렇게 캐리커처나 사진이나 자기 분야를 더 많이 네.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진을 할지 뭐 그림을 할지. 조금 포기할 게 생기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몇 년간은. 이제 제가 다 여태까지는 좋아하는 건데. 이제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웹툰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뭐 사진이나 제가 했던 캐리커처나 이런 활동을 포기해야지 그거에 좀 더 집중할 수 더 있겠죠. 특화시키려고. 네네. 하시는 거구나.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를 찾아야 되는 고민보다는 얼마나 저는 이제 행복한 여러 건가. 분야 잘하는 게 중에서 너무 많은데 이걸 아름다운 보내야 될 것 고민이시네. 같다. 여러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좋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인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에 관심이 그림이든 있으신 분 같아요. 예, 네. 인물에 대해서 특징을 잡아내고 그 특징을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고 네네. 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하시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재미나 열정에서 빛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어둠이 아니고 알았어 아니라고 아니잖아. 그래서 이 가칭담에서 추구하는 요소를 네. 그러게요. 갖추신 예. 장인으로서의 기량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되게 포장이 잘 되네요 여기. 아, 저희가 진짜로 가치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네네. 걸로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너무 우울한 얘기들도 많고 슬픈 네. 얘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 선생님이 우리가 깔려고 해서 까는 게 아닙니다. 깔만 하니까 까는 그래 거고. 지금 우리 전 그렇잖아. 어떻게든 내 꼬리를 잡아보려고 지금. 네. 사실 처음에는 막 네. 그 좀 막 도발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막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름다운 길을 계속 걷고 계신 것 같고 네. 정말 멋지고 훌륭한 네. 길을 계속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더 돼도 뭐 아직 한참 예술가로서는 시작하는 나이인데 과연 그렇죠. 그때 어디까지 올라가 계실지. 잠깐씩 슬럼프도 있고 할 텐데. 아 슬럼프 있죠. 종종 있겠죠. 있어요. 슬럼프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출연해가지고 슬럼프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때.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이제 웹툰 작가로서 네. 지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되는데요, 진짜. 그렇게 한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본인 얘기를 막 남들 앞에서 네. 막 이렇게 길게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사실. 아주 친한 그쵸? 친구들 앞에서는 하겠죠. 네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네. 약간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보통 설명해도 그냥 저 블로그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일 한다고 아니면 저 일할 때 뭐 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작가 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럴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뭐 순수 네네. 예술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웹툰 작가나 사진 작가라도 자기 작품의 의도 설명하고 그렇죠. 이럴 일이 되게 자기 많을 거예요. 거 작품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테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너네들 삶의 목표 그런 게 있냐고 혹시.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평생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 진짜 그냥 평생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냥 그 얘기가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말씀.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될 것 같지? 너무 대단하다 진짜. 그렇죠. 제가 마 선생님 와가지고는 자기는 의사인데 자기 작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선생으로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 그 처음 왔을 때 의사 그랬고요. 선생님으로 두 왔죠. 번째 왔을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글 쓴다고 막 네. 그 진짜 얘기만 꿈은 하고. 사실 그거라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작가를 꿈꾸실 수도 있고. 재밌어. 저 되게 네. 재밌어서 지금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 거고. 네, 나중에 집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 선생님은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이 의사가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림 그리는 걸로 먹고 살고 싶어서 원래 의대도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원래도 그건 뭐 전혀 그거 아니었던 아니었죠. 분이 대학 가서도 막 싫어가지고 자꾸 나왔다가 아. 결국 포기하고 의사가 된 분들. 들으면서 사실 전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되게 부러운데. 너무 부러운 아, 것 그래요? 같아요. 그게 어린 시절의 꿈이랑 일치는 아니어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 그럼요. 자체가 엄청난 물론 본인이 잘한 거지만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도 인정하면서. 그대로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잘 갈 거기 수 있을 때문에 사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돈도 버니까. 사실 맞아. 그러면서 빈곤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그러면서- 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 네. 뭐 포기한 게 많이 네. 없으시고. 되게 굉장히 성공적인데 되게 인생이. 제 인생이 너무 성공적인가요? 부럽네요. 현재까지는 대성공의 네, 아직까지는. 인생을 아니, 아직까지 한참 알고 시작되는 계시는 분이라서 뭐 네. 벌써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아직 가시. 멀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기 올라가. 싫은 걸 하면서 사실 뭐 지금 네. 취직을
책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 전공이랑도 다른 그렇죠. 그런 데를 아. 막 근데 어차피 뭐 먹고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직해서 자기 꿈에 그리던 걸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있겠습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면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아,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되게 새로운 분야이기도 했고. 네. 저도 모르는 얘기가 사실 많기는 했는데 네, 저도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그럼요. 감사하고 네. 나와주셔서 저도 되게 가치 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웹툰 작가로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도 더 잘 나가는 맞아. 이제 순위권 팟캐스트가 저희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다 같이 꿈이 노력하는 있습니다. 멋지게 노력해 봅시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같이 같이 네.